24일, 1월 26일 이후에 설치된 거는 저희가 항공사진으로 다 확인 가능하니까 지금에 와서 다시 뭐 신규로 설치한다거나 그런 거는 안 해주시면 됩니다. 영업 손실 보상입니다. 저희가 뭐 여기서 영업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도 이제 영업 보상이라는 걸 시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 사업지구 내에서는 특별하게 영업 보상 대상으로 보이는 거는 많지가 않더라고요. 다만 그 축산 법인으로서 축산하고 있는 부분만 좀 영업 손실 보상의 대상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기에서 슈퍼마켓을 하고 있다, 아니면 내가 무슨 소매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 부분까지 다 보상을 해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제가 볼 때는 특별하게 영업 손실은 해당이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 축산업 보상도 영업 보상과 동일하게 이제 기준은 설정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꼭 이거를 어디에 등록을 하지 않고도 내가 집에서 소규모로 뭐 축산업을 하고 있는데 닭을 200마리 이상 키우고 있다. 그럼 200마리에 대해서 기준 마리수가 이제 초과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축산업 보상을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보상이라는 거는 이게 단순하게 이전하는 비용만 드리는 게 아니고, 저희가 휴업 보상 4개월치에 대한 이제 영업이익 부분을 보상을 해드리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건축물 보상, 뭐 이전비 보상 이것과 다르게 이걸 포함해서 또 하나의 보상을 한 번 더 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제 가옥 내에서 요 정도 수준을 키우고 있다 하면은 저희가 이것도 그 이전비를 제외하고도 별도의 영업 보상을 시행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 농업손실 보상인데요. 여기 이제 농업손실이 여기가 대부분 다 농경지라서 이 부분을 좀 주의 깊게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걸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보상법에서는 그 모든 농경지는 일단 동일한 단가로 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뭐 내가 벼를 키우든 벼를 생산을 하든 뭐 보리를 생산을 하든 고추를 생산하든 모든 거는 다 동일하게 보상 단가가 결정되어 있고요. 그거는 지금 현재 충청남도 통계를 적용했을 때 올해 3분기 기준으로 제곱미터당 3,520원입니다. 이게 평당으로 따지면 한 11,600원 정도가 되고요. 거기에 이제 본인이 농사 짓고 있는 토지 면적을 산정을 해서 보상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이제 만약에 특수작물 같이 좀 일반 벼농사나 이런 것보다 더 고가의 그 농사를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이거는 실제 소득을 입증하는 경우는 그거에 대한 보상금을 이 농지가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에 3분의 2 이상이 우리 이 사업지구에 편입돼서 지속적으로 영농을 없게 되는 경우는 농기계 또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매각 손실액을 저희가 만약에 이제 기계를 1,000만 원 주고 샀는데 현재 기준으로 따지면 한 600만 원 수준이다. 그러면 600만 원에 60% 정도로 곱해서 360만 원 정도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근데 다만 유의하실 게 이 농기계 폐업 보상을 받은 다음에 다른 곳에 가서 새롭게 농사를 지시면은 저희가 환수를 하는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 점을 좀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 분묘 보상입니다. 이 사업지구에도 한 분묘가 60기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분묘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 이장비를 지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유연분묘, 연고자가 있는 분묘는 연고자가 사업지구 외로 이장하고 나서 분묘이장비 신청을 하면 저희가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고자 순위는 장사법에 따라서 뭐 1번부터 8번 이 순위대로 다 되어 있고요. 이 대상이 되는 순위 대상에 따라서 직접 그 지자체에다가 분묘 개장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신고를 하신 뒤에 사업지구 외로 이장하시고 저희한테 신청을 하시면은 단장 같은 경우는 약 380만 원, 합장은 490만 원, 상업장은 600만 원 이 정도를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 분묘 외에 성물이라든지 수목 같은 경우가 있으면 그거는 별도로 감정평가를 해서 다 보상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평가할 때 특히 성물에는 좌양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좌양이 있으면은 이거를 다른 곳에 이전을 해서 쓸 수가 없으니까 그 부분까지 다 고려를 해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분묘 중에서 연고자가 없다 그러면 저희가 분묘 개장 공고를 하고 개장 허가를 받은 뒤에 저희가 임의로 화장을 하고 납골당에 안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분묘 연고자를 충분하게 이제 계속 찾아보거든요. 뭐 주변에다가 탐문도 해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해서 무연분묘가 최대한 발생하지 않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거이전비는 소유자 같은 경우는 2개월치에 대해서 4인 기준으로 하면 약 1,300만 원 정도를 지급을 해드리고 있고요. 세입자 같은 경우는 4개월치 지급을 해서 4인 기준이라면 2,600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됩니다. 근데 다만 이 기준이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거주를 하셔야 되고요. 공람공고일 아까 말씀드린 22년 9월 15일 금약자 기준으로 해서 소유자는 대상이 된다면 1,300만 원, 세입자는 2,600만 원 정도 가량입니다. 이 주거이전비는 같이 동일 세대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한 명이냐 두 명이냐 그 인원수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데 제가 단순하게 그냥 4인 기준으로만 저 정도가 나옵니다라고 안내드리는 겁니다. 그 이사비는 주거하고 있는 면적에 따라서 지급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사비 같은 경우는 보상계 공고일 당시에 건축물에 거주하고 있으면 저희가 면적에 따라 지급을 해드립니다. 이거는 그 면적 기준이기 때문에 현재 거주 면적이 66제곱미터에서 99제곱미터 사이면은 저희가 약 197만 원 정도를 지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소유자와 세입자는 구분이 없는 부분이랍니다. 이제 토지 중에 잔여지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게 사업지구 주변 경계선으로 해서 저희가 몇 필지를 좀 분할한 게 있습니다. 현재. 만약에 소유자분들께서는 내 땅이 지금 왜 나눠져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사업 시행으로 인해서 이거는 분할을 해야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법적 권한에 따라서 그 토지 이동 신청을 해서 분할을 한 상황입니다. 근데 만약에 내 땅이 전체 100 중에 지금 한 80 정도가 편입되고 20이 남았다. 근데 나 20제곱미터 갖고는 뭐 용농도 못할 것 같고 대지로 쓸 수도 없을 것 같고 나는 일단 못 쓰겠다. 그럼 일단 저희 쪽으로 잔여지 매수 청구라는 걸 하시면 됩니다. 그럼 저희가 잔여지에 대해서 뭐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잔여 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고려해서 매수할지를 결정을 하고 만약에 저희가 매수를 이거는 못하겠다 도저히 뭐 잔여 면적이 많은데도 잔여지 청구를 했기 때문에 우리 못하겠다 그러면은 이견이 발생한 거기 때문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수용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중토위에서도 법에 따른 기준에 맞춰서 수용을 할지 아니면 그냥 잔여지 그대로 놔둘지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조건은 본인들이 판단하실 때 대지 면적이 너무 작거나 부정형이거나 이런 경우에 따라서 신청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판단할 때는 위치, 형상, 뭐 이용 상황 그리고 현재 편입된 면적과 잔여 면적 비율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대책 등입니다. 여기가 한 이주 그 주거용 건축물이 한 20가구 정도 저희가 있는 걸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주대책 같은 경우는 토지보상법에 따라서 3단계가 공람공고일인 22년 9월 15일 기준으로부터 적법한 건축물을 소유하고 그리고 당해 가옥에서 그 기준의 1년 전부터 계속해서 거주한 분에게는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주대책을 수립하게 되면 어떤 대책을 만들어주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그 단독주택지가 구성이 된다고 했는데 단독주택지를 이제 공급을 해드리는 권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드리는데 1세대 1필지 기준으로 무조건 저희가 공급을 해드리고 있고 공급 가격은 저희가 이제 조성 원가를 산정하는데 원가에서 뭐 상하수도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렇게 설치하는 비용을 다 제외하고 공급을 하고 있어서 실제 공급되는 가격은 원가의 한 80%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거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이 됐는데 나는 이주자 택지를 받지 않고 그냥 딴 데로 이전하겠다. 그러면 저희한테 그 권리를 포기하고 이주정착권 신청을 하시면은 최대 2,400만 원까지 지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거는 권리 저희가 이택 권리 대상자입니다라고 다 통보를 해드리고 대상자가 된다면 통보를 해드릴 거고 그걸 가지고 나는 택지를 공급받을지 그냥 이주정착권을 신청할지 직접 판단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근데 이주 택지를 공급받을 권리를 받았는데 이거를 나 팔고 싶다. 이거는 법상 지금 전매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 끝날 때까지는 팔 수는 없습니다. 상속을 제외하고는 절대 팔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생활대책 이제 저희가 우리 공사가 좀 특히 이제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원주민들에게 좀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사항이 뭐가 있을까라고 찾아본 게 이제 생활대책이라는 건데요. 이거는 이주대책은 법률적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시행해야 되는 건데 이 생활대책 같은 경우는 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사업 시행자가 이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을 생각할까 하다가 어느 조건에 해당이 되면은 저희가 상업용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택 대상자로서 점포 겸용 단독택지발 공급받은 분은 제외를 하고, 그리고 기준일 이전부터 아까 영업보상 받으시는 분, 아니면 2,000제곱미터 이상의 영농보상을 받으시는 분, 아니면 축산보상을 받으시는 분에게는 요 공급 면적에 따라서 면적을 부여할 수 있는 권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택 대상자는 27, 영업은 27, 영농 자경은 27, 이렇게 저희가 공급 권리를 드리는데, 그러면 이거를 내가 27 갖고 어떻게 그 상업용지를 사서 건축행위를 할 수 있냐, 이렇게 문의점이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사업지분에 조성하는 이제 근생용지 같은 경우는 면적이 한 300에서 500이다. 만약에 500제곱미터다. 그러면 27 권리 대상자 분들이 한 15분 모여서 조합을 구성한 다음에 그 택지 공급 받을 권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개개인별로는 신청을 하실 수가 없고 생활대책 대상자 분들끼리 모여서 조합을 하나로 구성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일단 저희가 공급 가격 자체가 다 감정평가로 공급을 하긴 하는데, 저희가 상업용지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수익용지라고 해서 감정평가 금액으로 공급하지 않고 무조건 낙찰 금액으로 공급을 하는데, 이거는 그래도 감정평가 공급을 하면은 일반 실수요자보다는 좀 더 싸게 구매를 하실 수는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대토보상인데요. 이 대토보상은 현금으로 토지보상금 중에서 현금으로 받는 분들이 나는 현금 말고 땅으로 받고 싶다, 이렇게 요구를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토지보상법에서는 그런 그 요청이 있을 때는 되도록 공급할 수 있으면 공급을 해라 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우리가 사업 시행 계획이라든지 토지 이용 계획상 더 이상 공급할 수가 없다 하면은 저희가 공급을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대상자 기준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를 시행을 할지 안 할지는 이제 대책이라든지 아니면은 보상협의회상에서 대토를 좀 받고 싶다 하는 분들이 많다 하면은 저희가 공급할 수 있는지 한번 여건을 살펴보고 나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받고 싶은 분들이 많다 하더라도 저희가 공급할 수 있는 토지가 없으면은 더 이상 공급을 못하기 때문에 시행 여부는 저희가 손실보상 협의 요청하기 전까지는 결정을 하고 있으니까 그때 만약에 저희가 의견을 요청드리면은 의견 개진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마치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사항 중에 초반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개개인 토지에 대해서 보상이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사항보다는 좀 전체적으로 알아야 될 사항 같은 거 있으면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오늘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을 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오늘 답변을 못 드리게 되면은 제가 대책이라든지 논산시라든지 이쪽에다가 말씀을 드려서 내용이 공유될 수 있도록 조치는 하겠습니다. 혹시 이제 지금 오늘 발표 설명회 자료 듣고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은 이제 손 한번 들어주시고 말씀해 주세요. 토지에 도로가 돼 있는 경우에는 보상을 어떻게 해요? 도로가 생긴 연유를 저희가 살펴보고요. 그건 지자체 한번 조회를 해봅니다. 이 도로가 언제 생긴 건지, 어떻게 공익사업으로 시행된 건지, 아니면 개인이 자발적으로 그냥 설치를 한 건지, 이런 사항을 한번 다 조회를 해보고요. 그 조건마다 평가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자체에서 시행을 했다 그러면 저희가 감가를 좀 할 수도 있고, 개인이 설치를 했다 나만 쓰기 위해서 그러면 그 도로로 보지도 않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개별 토지에 도로가 있다 해서 무조건 도로로만 보는 건 아니다. 도로로 볼 수도 있지만 안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다른 분 계시면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유한 것은 그 논입니다. 논인데 논 보상은 대충 얼마 정도 가는 건지 알고 싶고요. 두 번째는 제가 초등학교 때 제가 그 논을 소유를 했는데 만약에 그걸 보상을 받는다면 몇 년 기준으로 해서 원가로 이렇게 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 궁금하신 사항이 보상금이 얼마 정도 나오냐라고 이제 대부분 다 궁금해하실 건데 이거는 감정평가를 해봐야 합니다. 현재 저희가 그 공람 때도 한번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가 토지 보상금과 지자재 보상금은 우리가 산정하는 게 아니고 감정평가사가 산정을 하고 저희 사업 시행자다 아니면 주민들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평가사한테 가격 얼마로 해달라 이렇게 유도를 하실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이거는 완벽하게 평가사의 고유 권한이거든요.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평가사가 직접 현장에 나와서 이게 도로와 어떻게 접해 있는지,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뭐 형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거를 다 살펴보고서 그걸 토대로 감정평가를 진행을 합니다. 결국에는 그게 완료가 돼야 평가 금액이 어느 정도 나올 걸로 이제 확정이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오랫동안 보유하셨다고 해서 원가 기준이 언제냐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건데, 제가 이 원가라는 그 용어에 대한 이제 정확한 정의를 이제 어떤 의미로 말씀하셨는지 알 수는 없는데, 일단 토지 보상금을 산정을 할 때는 표준지 공시지가 적용 연도가 좀 중요하긴 하거든요. 표준지 공시지가가 올해 걸로 쓸 건지 예전 걸로 쓸 건지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부터 보유했다고 해서 보유 시점부터 가격을 새롭게 산정하는 건 아닙니다. 평가는. 세금과 관련된. 네? 세금과 관련된 내용이요. 이 세금과 관련된 거는 일단 양도 차익이 발생하면 당연히 양도세는 부과가 될 겁니다. 양도세는. 다만 양도세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상황 및 뭐 취득 연도 조건 다 달라서 저희가 임의로 얼마가 나옵니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고요. 그냥 기본적으로 뭐 8년 작용이면은 양도세가 좀 많이 감면된다. 8년 작용이면 양도세가 많이 좀 감면이 된다. 이 정도 수준만 알고 있고, 구체적인 사항은 보상금이 나온 다음에 세무사나 그 세무서에 가서 상담을 받으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것은 그 토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정확한 금액을 여쭤보고 싶은 건 아니었고요. 지금 현재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거래되는 금액이 한 10만 원 정도 내외가 된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 보상 금액이 그거 대비 어느 정도 대충 어바웃 어느 정도 된다 이 얘기를 듣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현금으로 보상을 받게 되면 원가라는 것은 지금 현재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 논을 산 거니까 제 명의로 한 거니까 그때 금액하고 지금 금액하고 뭐 화폐 가치는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그 언제 이전에 산 것은 2001년도로 산 걸로 본다 뭐 이런 기준이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여쭤본 겁니다. 일단 양도세 관련된 내용은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솔직히 말하면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양도세는 여기 드린 것처럼 개개인별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2001년도 뭐 그걸 기준으로 한다라는 거를 저는 그 예전부터 제가 2005년부터 보상을 시작을 했는데 그런 기준이 있지는 않았었어요. 예전부터 할 때는. 예전부터 현재까지 올 때 과거에 오래전에 산 거를 2001년 기준으로 뭐 해서 산다. 그런 사항은 없었고. 제가 지금 질문한 거에 대해서 지금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세금을 매기려면 45% 정도가 소득세로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전에 100원에 샀더라도 지금에 와서는 그 100원에서 200원이 되면은 그 나머지 매도 차익이 100원 정도가 되잖아요. 100원에 대해서 45%를 떼는 게 아니고, 만약에 그 70년대나 아니면은 70년대 이전에 산 것은 금액을 있잖아요. 그 업을 해서 2001년도에 뭐 공시지가라든지 이런 걸 그 산정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는 건지 뭐 이걸 여쭤보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거기 전문가니까 여기만 지금 사업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데에서도 논을 수용도 해봤고 뭐 이렇게 계약도 해봤고 했으니까 그런 거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현재 얼마 정도